안녕하십니까? 멀티로 케어해준다 차원이 다른 영작의 신세계 멀티케어 영작, 저는 신촌파고다 영작 대표 강사 에리얼 조입니다. 자, 제가 제 수업에 들어오시는 수강생분들께 늘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영작이 대체 왜 필요하십니까? 자,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다양한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요즘 따라 그 대답이 굉장히 간결해지고 비슷해지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결국 영작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많은 경험이 우러난 아주 짧은 말입니다. 자, 제 영작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의 그런 다양한 필요를 멀티케어 영작에서 어떻게 케어해드리는지, 어떻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돌봐드리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누가 왜 멀티케어 영작을 듣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 저녁으로는 직장인분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 취업하기 전에는 토익이나 아니면 회화를 많이 듣다가 막상 일선에 뛰어들어 보니 업무상으로 제일 필요한 건 영작이더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대학원생분들이 아무래도 논문을 영어로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영작을 선택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학부생분들, 또 우리 학원 근처에 대학들이 많이 있죠. 학부생분들이 전공에 관계없이 레포트를 영어로 작성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또 오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유학 전에 IELTS나 TOEFL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혹은 점수는 달성했을 때 영작 실력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꼭 그런 그런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국에 미리 나간 선배들이 야, 영작 미리 준비 안 해놓고 가면은 하나도 안 늘어, 이런 조언을 많이 해준다고 그러시네요. 자, 그리고 유학 후에는 체계적인 많이 문장을 쓰는 능력은 많이 늘었는데 뭔가 원어민처럼 체계적인 문장을 구사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잡기 위해서, 그리고 갔다 왔으니까 영어를 잊지 않고 계속 더 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어를 많이 늘리셨는데 어휘를 더 늘려야 되는데 억지로 외워서 쓰지도 못하게 되느니 직접 쓰면서 문맥상으로 어휘를 익히자. 그래서 더 폭넓은 어휘를 구사할 수 있게 되고 더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해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꾸준히 영어를 늘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깨알같은 아주 진솔한 후기들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자, 그런 후기들 중에 몇 개를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힘이 되는 너무나 많은 후기들이 남겨지고 있어서 제가 정말 아끼는 후기들이 특히 있거든요. 그 중에서 추려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이분은요, 직장에서 외국인과 영어로 이메일 업무를 봐야 할 상황도 있고, 또 대학원에서 영어 논문까지 쓰셔야 하는 진정한 멀티케어가 필요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 기초 영작과 중급 영작을 다 꾸준하게 들어주시고 후기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죠. 자,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저의 생각은 영작 스킬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예문과 개인 첨삭이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고요. 특히 기초 영작 수업은 문법, 영작, 스피킹을 동시에 잡게 해서 영작 시에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요, 10년 전에 어학연수 다녀오시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광고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에도 영어 수업을 들으셨었는데 금방 흥미를 잃게 돼서 수업을 끝까지 듣지 못하거나 도중에 멈추게 됐었는데, 제 수업은 내용도 되게 유용하면서 재미까지 있어서 부담 없이 꾸준히 접할 수 있게 하는 마력의 수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역시 광고를 하시는 분이라서 표현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라면 배우기 어려운 원어민의 사고방식, 즉 영어의 DNA를 저와 함께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점이 특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이분은 IELTS 준비하는데 라이팅에서 멘붕이 왔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제 수업에서 영어, 노래, 영화, 노래, 시트콤, 책, SNS, 뉴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접하게 되니까 지루할 틈이 없다. 그리고 영작 늘리려고 왔는데 리딩 실력까지 얻어간다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그런 다양한 문장들을 소개해 드릴 때 여러 번 읽고 외우고 자기 입으로 내뱉는 연습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새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런 문장들을 소개해 드릴 때 너무 리얼하게 연기하면서 스피킹을 했더니 재미있고 또 자연스럽게 회화 스킬도 상승되는 효과를 얻으셨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멀티케어 영작
영작 강의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케어 영작은요, 기초와 중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중급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중급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냐? 많은 분들이 기초 들을까, 중급 들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급 정도의 수준을 말씀드리자면, IELTS나 토플을 준비하실 때, 거기에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글을 영어로 피력해 나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수업을 들으실 때 기본적으로는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자기 글 쓸 시간을 제공해 드리면 써서 제출해 주시고 그럼 첨삭자는 첨삭해서 나눠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도 영어는 늡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사전에서 찾아 쓸 수 있는 표현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또 같은 패턴의 문장을 자꾸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뭔가 더 새로운 걸 쓰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인풋이 좀 많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제 멀티케어 영작 수업에서는 그런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연습하실 수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요. 일단 우리말로 직역되어 있는 제가 우리말로 직역으로 해놓은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이 사전을 찾든 인터넷을 뒤지든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영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느는 효과를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 쓰고 나서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원문을 받아서 본인이 먼저 1차 첨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효율성 높은 인풋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리딩할 때는 그 구조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고민해보서 보고 쓴 글이기 때문에 원어민은 이렇게 썼구나 라고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첨삭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2차적으로 첨삭을 해드립니다. 사실 답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 수강생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글을 쓰셨어요. 이 부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어휘는 여기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첨삭해서 바로 옆에서 1대1로 다 짚어드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딩 교재입니다. 자, 리딩 교재에 있는 지문들을 제가 아주 꼼꼼하게 또 해석을 해드리는데요. 중급자분들이 해석도 못할까봐 그건 절대 아니죠. 굉장히 빠르게 독해하고 문제 푸는 데는 다들 익숙해져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읽은 문장의 구조를 내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씹어서 삼킬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옆에서 과외 같은 1대1 케어가 제공되고 한 달 동안에 그 어떤 수업에서보다도 많은 글을 써보시고 첨삭을 받으실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수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실제 첨삭 사례를 보실 건데요. 자, 연필로 써서 본인이 파란색으로 첨삭한 거고요. 그리고 보라색이 제가 다시 한번 첨삭해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초록색이 이제 본인이 자체 첨삭한 거고,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첨삭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초영작의 강의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영작은요, 중급과는 달리 문법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문법 위주의 수업은 아니에요. 아까 강의 후기에서 보셨다시피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곳에서 실제로 쓰여진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익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법 위주의 수업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죠. 자, 일단 기초영작의 자체 교재에도 역시 제가 직역 작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우리말을 보고 이번에 기초영작에서는 수강생분들이 직접 말을 하면서 영작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칠판에다가 직접 판서를 하면서 즉석으로 수정을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문장을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정말 진짜 상황에 내가 있는 것처럼 말하듯이 연습을 해보고 또 암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익히고 또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 추가 영작 연습 문제가 제공이 되죠. 자,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 본인이 스스로 만든 문장 열심히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첨삭해서 1대1 케어가 당연히 제공이 되죠. 자, 그래서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표현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또 문장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게 되면서 영어 문장에 대한 감각이 상승되는 겁니다. 문법 이해만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수익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저의 수업을 잘 따라주시면 절대로 안 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영작에 어떤 예문들이 있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문장을 보시고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서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머물렀던 그 호텔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죠. 우리가 머물렀던 그 호텔은 그 다음에 위치에 있었다.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위치에 있었다. 어디에? 해변 근처에. 그리고 쿠타 광장 옆에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구조는 얼추 만들어졌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그냥 알아보지 않고 이 문장을 분해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관계대명사 챕터에서 가져온 문장인데요.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문장이라는 것은 큰 뼈대 문장과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뼈대 문장과 형용사절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호텔은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문장과 우리는 그 호텔에 머물렀었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이 어떻게 해서 합쳐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접속사가 필요하겠습니다. and라고 해보죠. 그리고 and로 연결했을 때 같은 단어가 또 나오면 이것을 또 발음하는 걸 영어에서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얘를 is로 바꿔줬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기능과 그 다음에 단어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대명사의 기능을 둘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계 대명사인 거죠. 자, 그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호텔은 사물이니까 우리는 위치나 that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대신에 여기 위치 또는 that 이 관계절을 이끌어줄 수 있겠죠. 어디까지 이끌어줄까요? 얘네들의 기능을 얘가 동시에 수행하니까 얘 빼고 여기까지 끌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위치와 that이 이끄는 관계절을 어디다 갖다 붙일까요? 이 절은 명사를 꾸며주기 위한 형용사절이니까 같은 단어인 호텔 뒤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의 그리고 위치나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생략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at이 없어졌다는 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at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that 앞으로는 못 가고 위치 앞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요. at 위치. 자,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그게 꼭 at이 아니더라도 in이나 to일 수도 있어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와 위치가 만나게 되면 관계부사 where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at이 없다면 여기다가 where라도 붙여줘야 제대로 된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체 교재에 있는 아까 연습 문제가 제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습 문제를 그럼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죠. 학생이 직접 만든 문장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나는 일을 미루는 일이 드물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종종 미루는 편이다 라고 했는데 나는을 하지 않고 일을 미루는 것 이렇게 동명사 주어를 사용하셨네요. 문장적으로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죠. 미루는 것이 드물다 하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미룬다고 하지 않고 또 중요한 결정이 미뤄진다고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postpone 이 부분은 수동태로 됐어야 됐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thinking about such things 여긴 좋습니다. 그런 것이 나한테 편치 않아서 isn't uncomfortable for me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한번 나를 주어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나는 일을 드물게 미룬다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일을 드물게 미룬다. I rarely put off things or put things off.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를 주어로 해서 나는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룬다. I often put off. 이렇게 해준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룬다고 했으니까 put off가 동명사를 목적어로 하게 되죠. 그래서 making important decisions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살리기로 했죠. 왜냐하면 thinking about them, thinking about such things.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역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편치 않게 만든다. 그래서 makes me uneasy or uncomfortable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수강생이 스스로 제출한 그런 전체 글에서 한 문장을 뽑아봤습니다. 자, 이 학생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자, 그런데 이 글을 수강생이 직접 만든 문장을 보시면요. 내 생각에 했는데 굳이 과거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은 살기 편한 도시가 분명하다 해서 서울 must be, must be는 좋습니다. 그런 게 분명하다. 그런데 편한 도시라고 할 때 comfortable city보다는 convenient city라고 하면 좀 더 느낌이 잘 살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네요. city to live,
도시. 자,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보죠. 나 먹을 거, something to eat. 마실 거, something to drink. 읽을 거, something to read. 자, 여기에 사용된 투부정사 동사들은 앞에 있는 something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죠. eat something, drink something, read something. 자, 그런데 여기에 live가 convenience city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나요? 안 되죠. live in a convenience city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in이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부분들은 멀티케어 영작 기초에서 꼼꼼하게 여러분이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하지만, 자, 문장 처음은 사실 but도 괜찮지만 however 써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도시가 많은 인구를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lots of populations를 쓸 수는 없죠. population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해야 되고요. 만약에 population을 쓰고 싶으시다면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다. high population density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라고 할 때 specially를 쓰시면 안 되죠. specially는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의 더 잘 특징적으로 이용될 때, 특히 잘 이용된다고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This keyboard is made specially for classroom environment 라든지 아니면 This dress is made specially for you or specially for wedding 이런 문장을 쓰실 때 쓰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특히 어떤 특정한 예를 들고자 할 때는 especially를 써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onvenient city to live in, 그쵸? However, 그리고 이런 도시, a city like this has high population density, 그리고 especially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복습을 하실 때는 다시 우리말 페이지를 보시고 스스로 영작해보고 그리고 원문 보고 스스로 첨삭을 해보실 수 있게 복습을 잘 하실 수 있게 구성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도 공부해 보시고요. 자, 그러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즉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해가 되실 때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케어 영작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케어가 계속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정한 슈퍼 멀티케어를 제공해드리는 멀티케어 영작, 저는 신촌파고다의 대표 영작 강사 에리얼 조였습니다.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